부분을 생각하시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단어가 있어요. 그러니까 근로감독이라는 거예요. 왜냐하면 노동부에 가면 공무원이 있습니다. 그 사람이 근로감독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. 이 용어만 아셔도 조금 더 대표들이 봤을 때 전문적으로 보일 거예요. 자, 크게 세 가지 파트로 보시면 돼요. 노동부가 크게 세 수로 나눠져 있다. 하나, 실업급여 받는 고용센터가 있어요. 실업급여 받는 고용센터. 여기서 뭐하냐? 실업급여 받는 일 하는 거예요. 직원들. 고소 고발하면 조사하는 곳이에요. 거긴 고용센터랑 완전히 다른 곳이에요. 똑같은 노동부 산하인데 거기가 있어요. 또 하나는 나 억울하게 회사에서 잘렸어요. 이렇게 하면 가는 법원이랑 비슷한 노동위원회라는 데가 있어요. 이 세 가지만 구분하셔도 정말 겁나게 전문적으로 보이실 거예요. 아, 부당해고는 다른 거고요. 이건 임금체불 이런 건 노동지청, 관할지청으로 갑니다. 그리고 외국인 이런 고용센터 이런 데에서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. 요 정도만 아셔도요. 사법경찰권이 있어요. 노동사건을 경찰서에 신고하는 게 아니고 노동부에 신고하면 검찰에 바로 보고해서 기소가 되고 재판을 받고 그래요. 그래서 근로감독관이라는 사람이 하는 일은 근로감독을 하는 거예요. 원래. 그래서 이름 근로감독관이에요. 근데 대부분 저 일을 하지 않고 뭐를 하냐? 진정사건 조사 일을 계속해요. 그러니까 경찰 역할을 계속하는 거죠. 자, 그럼에도 저 근로감독은 매년마다 한다라는 거예요. 저 근로감독을 매년 하는데 얼마를 하냐면 1년에 25,000군데 정도를 전국에서. 확률상 우리 회사가 근로감독을 받을 확률은 없습니다. 왜냐? 700만 개 정도의 사업장이 있어요. 대한민국에. 우리 삼성생명 회사를 비롯해서 700만 개가 있는데 정말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300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. 그 중에서 정말 똘똘한 회사, 그러니까 속된 말로 돈 좀 벌고 있는 망하지 않는 회사는 한 130만 개 정도 된다 그래요. 1년에. 그럼 130만 개를 1년에, 그러니까 전국에 25,000개씩을 돈다 그러면 130만 개 돌려면요 50년 걸리죠. 50년 걸려요. 그러니까 대표님이, 그래서 이게 제일 제가 많이 하는 어법 중에 하나인데, 대표님 근로감독 받아보세요. 아유, 나 여기 20년 하는 동안 택도 없어. 나 그런 거 한 번도 안 받았어. 이러면 제가 딱 얘기해요. 그게 정상입니다, 대표님. 전국에 100만 개가 넘는데 1년에 25,000군데밖에 안 해요. 대표님 50년 하셔야 받으신다니까. 네. 그러니까 네가 안 나온 건 확률상 그렇다라는 거를 얘기를 해줍니다.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나오는 데는 계속 걸려. 왜? 랜덤으로 걸리는 거예요. 저거는. 그러니까 랜덤으로 하는 거지. 그래서 이게 딱 그냥 누구 어딜 가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랜덤으로 하는 거고, 하나는 뭐냐면 누가 신고하면 나가게 돼 있어요. 신고하면. 그리고 신고 사건이 많으면 또 나가게 돼 있어요. 랜덤으로 25,000개 걸리는 거 말고. 자, 근데 어쨌든 2022년에 노동부에서 발표한 자료는 저래요. 그래서 올해도 계속 근로감독을 할 건데 제일 중요한 거는 근로계약서하고 임금명세서를 가장 중점으로 볼 거래요. 왜? 작년 11월부터 시작한 거니까. 그래서 올해 서면 근로계약 임금명세서 교부, 최저임금 준수, 임금체불 예방, 요 4대 기초노동질서가 올해의 주요 쟁점 사업이에요. 그래서 저거를 대표님들은 잘 챙겨 놓으셔야 되는 거죠. 올해. 자, 그래서 여기 보시면 수시감독이라는 거는 그냥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거예요. 정기는 25,000군데 정도를 한다. 자, 이게 작년께 아직 그 노동부에서 업데이트가 안 됐는데 보시면 매년마다 25,000개씩 하다가 2020년에 코로나 때문에 5,000군데밖에 안 했어요. 그 작년에 25,000군데 채웠거든요. 자, 중요한 건 개수가 아니고요. 적발률을 보셔야 돼요. 적발률. 90%가 넘게 걸립니다. 점검 나가면. 90%가 넘게 걸려요. 그럼 그 중에 제일 많이 걸리는 거 뭐냐? 첫 번째, 이게 잘 안 보시는데 나중에 기회가 되면 파일을 보내드릴게요. 제일 많이 걸리는 거 첫 번째가 성희롱 예방교육 안 한 거예요. 1번. 다 걸려. 성희롱 예방교육 안 한 거. 그러니까 지금도 저희 사무실에도 법정 의무교육 공짜로 해준다고 팩스가 옵니다. 저희 회사 누가 보낸 거예요? 그거 아시는 분? 법정 의무교육 해준다고 그 회사에 왔다 갔다 누가 보낸 거예요?
보험회사. 네, 보험회사가 보낸 거예요. 누가? GA. 무슨 중소기업 지원센터 거기서 다 뻥이야. 다 보험회사예요. GA 이름이 그거예요. 그래서 그게 왜 이거를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하지? 통계에 나와요. 법정 의무교육 안 한 게 제일 많이 걸린다요. 80% 걸린대. 2만 군데가 걸려요. 근데 중요한 건 실제로 안 해서 걸린 게 아니에요. 걸린 이유는 대표자가 교육을 안 받아서 걸린 거예요. 나오면 조사를 나오면 40가지 정도를 봅니다. 지도 점검을 나오면 40가지 정도 보는데 뭐 근로계약서 가져와 다 가져오는데 성희롱 예방교육 일지를 가져오라 그래요. 그러면 직원 20명, 근데 성희롱 예방교육이 20명이 사인이 있어야 되는데 제일 먼저 직원들 이름을 모르잖아요. 그리고 그 당시에 20명이었고 지금은 15명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거 보지 않아요. 뭐만 보냐? 대표자 서명 사인이 있나만 봐요. 왜냐? 예전에는 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사업주가 교육을 시키는 거였어요. 그러니까 사업주는 사인을 안 해도 돼요. 내가 교육을 하는 사람이니까. 근데 바뀌어서 지금은 사업주도 받으라 그래요. 그런데 사업주 사장님 사인만 없어. 그래서 사장님 사인 없어서 다 걸린 거예요. 네, 과태료 대상이에요. 과태료 대상.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보험사에서도 저 교육 계속 홍보하는 이유가 뭐냐면 계속 걸려요. 계속. 제일 많이 걸려요. 자, 그 다음에 제일 많이 걸린 게 이게 잘 안 보시죠? 근로계약서 문제예요. 근로계약서가 60%가 걸려요. 25,000군데 점검 나오면 15,000군데는 근로계약서로 지적을 받는다는 거예요. 무조건. 그러니까 그리고 또 60%가 임금체불이에요. 저 막대 그래프 두 개 높은 게 임금체불, 기타 빼고. 자, 그래서 근로계약서 안 쓴 거 임금체불 이 두 개가 성희롱 예방교육담으로 제일 많이 걸려요. 근데 중요한 건 임금체불이 악성체불은 저희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. 악성체불 뭐냐? 진짜로 돈 떼먹은 거. 아니면 최저임금도 못 미치는 이거는 어떻게 해서 돈을 많이 주는 거에 방법이 없어요? 양성체불이 있어요. 뭐냐? 줄 만큼 줬어. 근데 돈을 덜 준 걸로 처벌받는 거. 그 60%가 대부분 그거예요. 무슨 얘기냐? 연봉계약, 포괄임금 계약이라고 하면서 계약서를 제대로 안 써서 인정을 못 받아서 걸린 게 저 60%예요. 오죽하면 노동부가 제발 이런 것 좀 잘 지켜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. 근로계약 썼어요, 임금명세 썼어요, 돈 떼먹지 마요. 이거를 하고 있어요. 거기다가 노동부가 이렇게 홍보도 하고 다녀요. 근로계약 썼으면 노무 분쟁의 80%가 해결됩니다. 노무 분쟁의 80%가 해결된다 그래요. 근로계약서 안 쓰면 바로 벌금 맞아요. 자, 그 다음에 수당 내역 명시하지 않잖아요. 저게 그거예요. 포괄임금. 아까 60% 임금체불이 이거예요. 야간 시간에를 근로계약서에 다 계산해서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냥 딱 300 그리고 끝이에요. 그러니까 이 구성 항목이 제대로 안 돼 있다 보니까 이렇다라는 거고 뭐 주유가 포함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근로계약서에서 다 써주면 특히나 일용직 쓰는 회사들은 우리가 제조업 저 근로계약서 쓸 때 주유수당 포함됐다는 그 네 글자 안 쓰시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. 저기에서 주유가 포함됐다라는 걸 반드시 표기를 해야 된다. 그래서 근로계약서만 잘 쓰면 분쟁 80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노동부 거를 카피해 온 거예요. 노동부가 얘기한 거예요. 근로계약서 제발 쓰라는 거죠. 특히나 근로계약서에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임금의 구성 항목. 왜 중요하냐? 지금 더 중요해졌어요. 지금 저희 자문사들도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하는 일이 뭐냐면 이 급여명세서 항목이랑 근로계약서 항목이 매칭이 안 되면 나중에 하나도 인정을 못 받습니다. 자, 중요한 거 말씀드려요. 그래서 올해 가장 중요한 상반기 포인트는요. 근로계약서 다시 쓰기예요. 왜 그러냐? 임금명세서를 이렇게 항목별로 해서 빨간색으로 한 건 안 해도 돼. 항목별로 이런 계산 방법, 어떻게 산식 이런 걸 다 써줘야 되는데 저 내역하고 이 내역하고 근로계약서의 내역이 매칭이 안 되면 인정이 안 돼요. 그래서 많은 대표님들이 임금명세서 좀 다시 만들어주세요. 저희가 만들어요. 근데 중요한 건 임금명세서를 만드는데 근로계약서가 안 맞는다. 이렇게 보면은 고정연장 22시간에 뭐 40만 9천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임금명세서에는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안 돼 있다. 나중에 인정이 안 돼요. 두 개가 매칭이 안 되면. 그래서 임금명세서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다 다시 만들고 있어요.
그래서 지금 우리가 어느 사업체를 가셔도 저 얘기를 던지면 아 맞아 우리 그거 해야 될 텐데 다 이 얘기를 하실 거예요. 근로계약서 우리 한번 손보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? 라고 얘기하면 우리 한 좀 된대. 임금명세서 때문에 근로계약서 반드시 다시 손보셔야 됩니다 라는 게 지금은 가장 큰 화두고요. 저희 뭐 개인 고객사들도 다 저거를 지금 맞추고 있는 상황이에요. 또 신입 들어오고 연봉 인상되고 하면서 그래서 요게 가장 중요한 파트라는 거를 좀 기억해 두시고 특히나 일용직들도 이렇게 임금명세서를 만들어줘야 돼요. 별도로 며칠 일했고 얼마고 주휴 얼마에 기본급 얼마 이게 일용직이 더 중요해요. 왜냐하면 주휴수당을 줬니 안 줬니에 대한 문쟁이 월급직은 없어요. 알바 일용직만 생겨요. 월급제는 어차피 월급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큰 이슈가 없거든요. 그래서 알바생들의 경우에는 특히나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임금명세서 관리가 더 중요하다. 이거를 우리가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. 근로계약서도 마찬가지고. 그래서 이게 올해 좀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. 뭐 많이 아시겠지만 안 쓰면 과태료 받습니다. 한 사람 앞에 20만 원, 30만 원씩 10명이면 200, 300이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한 번에 그래서 저기